다음은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미리 공부가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플레이를 기민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분이에요. 제임스 블라드라는 위원인데 이분이 테이퍼링 논의 개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에요. 뭐냐 하면 75% 이상 백신 접종률이 되면 테이퍼에 대한 논의를 허락할 수 시작해도 괜찮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 이상이 되면 우리 테이퍼링에 관련한 논의를 개시할 거예요. 정말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분이 어떤 분이냐부터 좀 봐야 되는데 2008년부터요, 여러분. 세인트루이스 연준 의장을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베테랑이고요. 나름대로는 그 연준 내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보면 갈대처럼 의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요. 좋게 보면 내에서 중립적인 의장을 견지를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률 75%라는 건 언제이냐라고 하면 이게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인가요? 그거 보면 8월 초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요즘 미국이 계속 백신 접종에서 가속도를 내니까 좀 더 빨리 잡으면 7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 얘기로 75% 넘어가면 우리 테이퍼링 논의 개시하겠다 그러면 요때 한다는 거죠. 4월, 6월은 빠르다. 암만 빨리 맞춰도 지금 6월까지 75는 못 맞출 거잖아요, 미국이. 빠르면 7월 말이고 지금 속도는 8월 9일이면 그러면은 향후 FOMC 스케줄이 4월, 6월, 7월, 9월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7월 달에 우리 논의를 시작하거나 9월 달에 논의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요, 이제 명확해지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2013년도에 테이퍼링 들어갈 때 보시면 5월 달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그해 12월 달에 딱 7개월 이후에 첫 번째 테이퍼링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 전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스케줄을 최소한 지난번 7개월이 아니라 8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요, 여러분, 2021년 7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알려진다. 그러면 여기서 8개월에 더해 보시면요. 3월이 되는 거죠. 내년 3월. 근데 여기서 회의가 넘어가서 9월에 돼서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 5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테이퍼링 시기가 지금 블라드의 말에 따르면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가 첫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은 내년 1분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유로존에서는 PPP를 하고 있죠. 팬데믹 이머전시 그 메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ECB에 있는 프랑수아 빌로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요분의 얘기가 이거였죠. 요분입니다. 요분. PPP는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 이게 반대로 얘기해보면 내년 3월엔 종료인가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PPP의 종료가 완화적 정책의 종료는 아니야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PPP가 종료되어도 우리가 자산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이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을 해보면 PPP는 내년에 초에 종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산 매입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계속 매입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발언이죠. 근데 이런 약간 섞은 발언을 할 때가 뭐냐면 사실은 약간 긴축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발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ECB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또 ECB에서 클라스 노트라고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세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PPP 테이퍼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요. 자, 미국이 요 시기에 얘기를 하고요. 3분기죠, 그쵸? 22도 3분기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뭐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말씀대로 내년 3월에 PPP가 종료가 되려면 그 전에 매입하고 있는 금액을 줄여 나가는 테이퍼링부터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한 3분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실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그 전에 논의를 시작하겠죠, 여기는. 그래서요.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증가 저희가 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돈 풀어도 돼? 세상이 정말 크레이지야. 이건 정말 잘못된 세상 같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결정만 하는 것 같아. 너무 책임감이 없어. 무책임해라는 얘기를 했지만요. 어느새 출구를 향해서 슬슬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를 마음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바로 증시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뭐 가령 안 좋은 방식으로 끼칠 것 같다. 뭐 그런 게 조금 클리어해지면은 뭐 역시나 바로 영상으로 아니면 라이브로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장 되게 뭐랄까요 빨리 할 것 같다 이 진영의 선두에 서 계신 분이 여기에요. 예, 릭 리더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냥 뭐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개인 투자자라면은 무시를 당했겠지만 무려 블랙락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언이 주목을 받게 되죠. 사실 이제 3월 CNBC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이제 논의가 아니에요. 9월 혹은 12월에 테이퍼링 시작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정말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 제가 사실 86번가 텐 서프라이즈 중에서 하나로 올해 연내에 테이퍼링 시행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정배가 될지 역배가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PC 인플레이션 올해 6월이 최대 모멘텀이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발언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그 다음에 유로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내용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